위험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윤석열의 대러시아 적대 행위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와 대한민국은 상당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K2 전차, 그 다음에 장갑차, 그 다음에 미사일 등등 그 모든 것들이 러시아로부터 현물로 받은 우리가 차원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당시에 소련이 공산국가 소련이 멸망하면서 패망하면서 결국 러시아라는 나라가 새로 생긴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러시아가 공산국가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련이 공산국가였고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가 다시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로부터 러시아가 소련의 모든 채권 채무를 다 인수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련의 대환 상환에 대해서 소련이 망하니까 러시아가 그거를 대납하는데, 대납을 뭘로 했냐면은 바로 현물로, 바로 장갑차, T-80 탱크, 그다음에 미사일 등으로 그걸 다 받았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요, 그걸 역설계로 해서 우리가 K2 탱크나 장갑차나 미사일을 만드는데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관계는 상당히 좋았죠.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 그 다음에 경동보일러, 초코파이 등등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큰 고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제 대사관과 러시아 관계에 그런 싸움을 벌이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일본은 상당히 지혜롭게 외교를 했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를 해라 하더라도 제재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러시아랑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져간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냥 아예 뒤가 없어요. 무조건 대러시아 제재, 그리고 러시아에다가 미국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통해서 무기를 공급을 했습니다. 결국은 러시아가 참다 할 수 없이 결국 북한 편에 쓴 겁니다. 왜냐면 카드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가 북한을 전략적 동반자로 끌고 가면서 결국 군사동맹까지 맺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경우에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까지 러시아를 밀어붙이지 않았으면은 러시아가 북한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외교적인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관리를 하지 않고 결국 이제 만약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도 러시아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